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진단, 수술, 장애, 사망, 보험금 얼마면 돼? 적정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어떤 담보를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제일 고민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해볼 거고요.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옷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옷 뭐 살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체형에 맞는 옷을 사야 되겠죠. 옷 얼마짜리 살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고객님들도 뭐 다들 상황이 다르고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웃기는 얘기고요.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유지가 중요하니까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담보들의 의미를 아시면 이거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자, 우선 이제 실손보험인데 얘는 제일 중요한 보험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실손은 표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병원비를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갖고서 응급실에 갔더니 저보고 심근경색이랍니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이제 걸어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원무과에 들려서 영수증을 받아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1,0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치료비로. 이거 다 내야 됩니까? 이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아니요. 그 옆에 것만 내시면 돼요. 2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아니 그럼 800만 원은 누가 낸 거죠? 어디서 내준 거예요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서 내준 거죠. 200만 원을 내가 내는데 실손에 가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요거 영수증 챙겨갖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여기서 뭐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180만 원까지 거의 대부분의 보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보험의 가장 근간을 채워주는 상품입니다. 자, 얘는 지금 새로 가입을 한다. 똑같아요, 다. 회사마다 보험료는 다르지만 뭐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가입 금액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이고 외래 진료는 1회당 25만 원 보통. 그 다음에 처방조제비 약값은 1회에 뭐 한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면 보험료도 절반으로 줄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5천에서 2,500으로 줄인다고 해갖고 보험료 5만 원이 2만 5천 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계사가 권해주는 대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진단비인데요. 진단비의 개념은 뭐라 그랬습니까? 치료비는 실손에서 하는 거고 진단비는 경제적인 활동 못할 때 그때 쓸 예비자금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집 경제 규모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 달 생활비가 평균 300만 원이다. 그러면 6개월치 생활비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 집 생활비가 한 500만 원이다. 6개월치 생활비 3천만 원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부담된다? 낮추시면 됩니다. 3개월 예비자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1년치로 가시면 돼요. 5천만 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규모에 맞게. 근데 진단자금은 예비자금의 성격인 것이고 보통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생활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라든가 LTC, 일상생활 장애 상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누군가의 간병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자의 어떤 정신적 피로도가 가장 높은 질병이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 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신도 멀쩡하고. 근데 치매 환자분들은 어때요?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환자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이 조마조마하고 요거는 진단자금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12.6년이래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간병비를 중심으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치매보험 상품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라든지 120만 원이라든지 매월 이렇게 생활비 형태로 주는 담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기 간, 말기 폐, 말기 신부전 요것도 사망 원인 그 탑 10 중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참 많이 이제 병이 진행될 대로 진행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담보들도 사실 각각의 담보로 혹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종신보험 형태로 다 보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 특약을 가입한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몇천 원, 몇만 원 합니다. 그리고 보장도 80세까지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가 드신 분이고 어떤 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애 75%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우유장애 특약 그거를 한 3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2,250만 원씩 진단 자금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질병우유장애 가입하시면 여기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뭐 뇌졸중, 뇌출혈 특약, 급성심근경색 특약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체감하시는 보험료 수준은 생각보다 조금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뇌혈관, 심혈관은 적당히 형편되는 대로 넣고 2대 질병 수술비를 좀 더 빵빵하게 갖고 가자라는 거예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뇌혈관 진단비하고 뇌혈관 수술비하고 많게는 크게 5배, 6배 차이 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수술비가 그만큼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술비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2대 질병 관련된 부분은 진단자금과 수술비를 반드시 세트로 갖고 가시게 되면 가입 금액도 늘리고 보험료는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비를 아낌없이 넣어드립니다. 수술하면 실손에서 다 나오는데 뭐 굳이 또 따로 가입할 필요 있나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제가 넣어드리는 이유는 실손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뭐냐면 갱신입니다. 갱신. 그래서 보험료가 1년마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어가는 정말로 병원 갈 일 많아지는 고연령이 되면 이거를 유지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실손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70세, 80세 됐을 때 이거 유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병원 갈 일 제일 많을 때 만약에 실손 의료비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기간을 좀 가능한 한 길게 갖고 가면서 비갱신으로 반드시 준비를 시켜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수술의 어떤 빈도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술의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복층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넣어줘요. 근데 연령이라든지 내가 언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회사에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를 50만 원, 100만 원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되는 대로 넣고 뭐 별도로 수술비 플랜으로 하나를 더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실손은 한 70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비만큼은 좀 빵빵하게 넣어드리고 요거 깔고 다빈도 질환 수술비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에서는 32대 질병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서는 64대 뭐 77대 보장 범위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나이에 따라서 받아주는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또 막 다르거든요. 예,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형편되는 대로 많이 좀 가입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대수술, 뭐 2대 질병,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로 또 가입을 또 시켜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관련해서 수술비를 받게 되면 진단자금 포함해서 정말 뭐 몇 천만 원씩 나옵니다. 몇 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에서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암 수술비 있죠. 암 수술비는 여기서 안 해줘요. 이런 데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수술 특약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면 어디서만 나오냐? 수술하면 수술비는 여기서만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별도로 챙겨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암수술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이 똑같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입했을 때는 위에 거에서 80%, 밑에 거에서 20% 해서 300만 원을 다 받는 거고, 위에 거는 1회 한 이렇게 써져 있어요. 80% 주는 건 1회 한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300만 원 가입했지만 얼마만 받는다? 60만 원만 받는다. 그럼 이왕이면은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같은 금액을 주는 그런 회사에 가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 수술비는 요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소개를 받았다라든지 이제 새롭게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고객님들한테 가입 제안서를 드릴 때는, 요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넣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저를 믿고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착실하게 납입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수술까지는 아니고 뭐 과로로 입원을 하셨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한 달에 뭐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입원비가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러면 괜히 제가 뻘쭘해지고 그런 상황이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넣어 드리는데, 질병상의 입원비 2만 원씩 받는 거, 이게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2만 원씩 넣어 드리고, 진짜 이제 입원을 좀 오래 하시게 되는 경우는 어디예요? 동네 병원 안 가잖아요. 그죠? 큰 병원 간단 말이에요. 큰 병원 입원비는 얘네들의 한 3분의 1 가격?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걸로 복충을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암 직접 치료나 요양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또 체크를 해드리고, 응급, 비응급 입원 뭐 이렇게 5만으로 해드리는데,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한 50대 넘어가시면 이것만 해도 한 4, 5만 원 나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 다 넣게 되면 4, 5만 원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뒤로 갈수록 보험료에 대한 이제 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조정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질병 입원비 부분. 아무튼 이 부분 참고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후유 장애인데, 간혹 이제 다른 분들의 증권을 보면 후유 장애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 다른 데 가입한 상품에 후유 장애 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후유 장애 리스크를 간과하고 계시거든요. 보험료를 낮출 때 이거를 제일 먼저 조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 사망했을 때의 그 보장 금액보다 후유 장애에 대한 준비 금액이 더 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4식구란 말이에요. 4식구에서 제가 죽었어요. 그럼 몇 식구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됩니까? 3식구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노동 능력을 상실해서 그냥 천장만 보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몇 식구 먹고 살 돈이 필요합니까? 4식구 먹고 살 돈에 제 치료비 들어가고 간병비 들어가겠죠. 그죠? 이랬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뭐 10억이 있어도 한 푼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나오는 도움받을 수 있는 담보가 바로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니까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아낌없이 넣으십시오. 그래서
재해, 상해, 후유장해 얘는 이제 생보사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유전자가 99.9%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1억 이상은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고 질병후유장애 3에서 79% 요거는 가능한 많이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입하고 싶어도 많이 가입도 안 해줘요. 보통 이제 40세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거기 넘어가게 되면 2천, 뭐 1,000만 원. 예, 그래도 얘는 돈값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0% 이상 질병, 상해, 후유 장애. 얘랑은 이제 중복이 되게 해갖고 저는 보통 한 1억 5천 이상 나올 수 있게 해드리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손가락 하나 여기 손가락 마디 하나 나가면 3%란 말이에요. 이런 건 사실 그냥 위로금이지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노동 능력에 80% 이상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뭐 타먹을 확률도 별로 없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주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먹을 확률은 낮지만 타먹는 상황이 오게 되면 타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정말 금쪽같이 쓰실 수 있는 돈이에요.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가입을 하셔라. 그 다음에 생명보험 상품 가입하실 때 고도장애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증권보험은 이게 많이 안 들어가져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80% 이상 질병이나 재해로 80% 이상 후유장애를 당하게 되면 목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장 기간이 언제냐? 종신입니다. 종신. 보험료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신보험 1억 가입하고 이거 1억 가입을 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만 나오지만 정말로 본의 아니게 가족들한테 크게 민폐를 끼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상태가 길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도 1억 나오고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또 1억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받을 확률이 이거 가성비 되게 좋은 겁니다. 생명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것도 고려를 해 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사망보장인데요. 이 사망보장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특히 3040 세대들은 필요하다. 지금 우리들 나이대 3040 세대가 애들 결혼식에 못 갈 확률이 25%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65세 이전에 돌아가실 확률이 25%, 4명 중 1명이란 얘기예요.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100명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까요?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은 7%,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5%, 나머지가 뭐란 얘기예요? 질병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사망보장을 상해사망, 질병사망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 재해사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얘네 둘은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병사망은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거 두 개는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일반은 2년 이후에 자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2년 이내에 자살만 안 하면 모든 사망을 다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준비를 하시려면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보장 범위가 제일 넓으니까. 그리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종신이 있고 정기가 있는데 종신은 좀 비쌉니다. 보장기간이 종신이다 보니까 반드시 한 번은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지급을 해야 되니까 보험회사는 계속 그 준비금이라는 거를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버려지는 돈은 아닙니다. 근데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고가 안 나면 손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뭐가 맞냐는 어떤 니즈가 있느냐,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망보장은 얼마 가입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학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하더라도 최소 5억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 5억 원을 다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되게 많겠죠. 보험료가. 1억만 해도 요새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서 적절하게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제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보험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납입 여력에 맞게 종신보험으로 1년에서 3년 정도의 생활비, 한 달에 250, 300만 원 쓰시는 분이다. 그럼 종신보험 주계약을 한 1억 정도 이렇게 깔고 거기에 아파트 담보대출 20년 동안 갚아야 될 대출이 한 2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 보험 가입 많이 돼 있지만 실제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준비는 평균 3,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계대출 현황을 보게 되면 가구당 부채는 그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됐을 때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빚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종신보험으로 해결하려면 수십만 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에 뭘로 해라? 이걸로 해라는 거예요. 이걸로. 왜? 부채는 뭡니까? 상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환 기간이 끝나면 부채는 소멸되는 거니까 나 죽었을 때 1억 5천만 원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부채 갚아라 이거예요. 가격은 10분의 1이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교육자금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내가 없을 때 애들이 대학 못 가고 힘들게 알바하면서 사는 게 난 너무 마음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만 어떻게 해놓는다? 보장 금액을 좀 키워 놓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현명하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의 질병사망 그 담보는 정기보험. 아까 정기보험은 모든 사망을 다 커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질병사망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손해보험 쪽에 질병사망이랑 이렇게 섞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어차피 손보는 하나는 갖고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보장인데요. 운전자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일배책이라든지 간병인 보내주는 거. 운전자는 보면 대부분 이제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써져 있는 게 3천, 변호사 선임 비용 500, 벌금이 2천 이렇게들 많이 갖고 계실 건데 그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거 갖고 가시면 되고 이거 좀 더 보완을 해야 될까?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좀 더 증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만기가 돼서 새로 가입하실 때 금액을 좀 올리신다든지 하면 되고 이거 다 해도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보험료 정말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가입해야 되지? 그 주소 넣으면 집에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재배상 책임이라든가 벌금은 정해져 있고 화재배상 책임은 가능한 많이 하십시오. 10억을 하고 우리 집 가재도구 타는 거, 그 다음에 집 수리 다 하는 거, 이런 거 다 벌금까지 다 해봐야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자가 붙은 게 좋고, 요거는 한 달에 700원이면 됩니다. 근데 보장범위 되게 넓고요. 가족들이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도 1억을 한도로 다 보상을 해줘요. 우리 집 식구, 내 식구다. 그러면 한 사람만 가입해도 1억 한도 내에서 한 사고당 다 보상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족들한테 다 넣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분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나기까지는 손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1억이 훨씬 넘는 사고를 가족 중 누군가가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1억씩 가입을 해놓은 상태다라면은 4억 원을 한도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명심을 하시고요. 대부분은 요 특약은 3년 갱신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찾아보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비갱신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데도 있고 한 사람당 3억 원을 한도로 가입을 시켜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지원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줘요. 간병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예? 메리트가 있고 얘는 그냥 10,000원을 가입을 하든 30,000원을 가입을 하든 보험료는 비싸지지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씩 이거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3년 갱신밖에 없습니다.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설계는 기술이냐 예술이냐? 저는 예술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보험 상품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선이어야 되고 얼마를 가입하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예,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담보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담보의 의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시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 하시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 있잖아요. 이 보험을 갖고 가야 되는 보험이냐, 버려야 되는 보험이냐, 아니면 일부는 갖고 가고 일부는 버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이제는 누를 때 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